자, 안녕하세요. 모션 모듈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보시다시피 디테일 파라미터, 우리 이전 시간에는 잠시만요. 네, 베이직 파라미터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2부에서는 베이직 파라미터 얘기를 잠시 끝내고요. 잠시만요. 2부에서는 베이직 파라미터 얘기 끝내고 이제 베이직 파라미터 2번까지 얘기를 다 했죠. 그리고 2부에서는 정정할게요. 1부에서는 베이직 파라미터 1, 베이직 파라미터 2에 대한 내용을 끝냈습니다. 2부에서는 디테일 파라미터 1번 그리고 2번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디테일 파라미터 1번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디테일 파라미터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뭐에 많이 있냐면요. 이제 리밋, 그다음에 이제 토큰 모드, 그다음에 뭐 이제 스위칭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인풋 시그널 로직은 어떻게 할 건지, 같이 뭐 그다음에 외부 펄스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처럼 제한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거 얘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거 우리 디테일 파라미터에서 파라미터 11번이죠. 보시면은 파라미터 11번 백래시 컴펜세이션 어마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백래시 보정량이에요. 우리 백래시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기어가 맞물려서 동작하는 구조물에 보면은 이렇게 모터는 정지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만큼 못 가는 구간이 생겨요. 이 구간을 가지고 백래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백래시에 대한 보정량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 오차범 보정, 위치 결정 시 방향이 변화할 때마다 보정량만큼 추가 지령. 당연하겠죠? 자, 정방향이면 이만큼 오차가 있지만 역방향은 뭐예요? 똑같은 오차가 생길 거잖아요. 그 오차에 대한 범위 얘기예요. 그래서 보정량을 다음 식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 설정한다. 그래서 0보다는 크고 6553보다 작아야 되는데 자, PR11 백래시 곱하기 PR2 아까 PR2번 뭐였죠 우리? 자, 다시 킬게요. 자, 네, 모터 펄스 수네요. PR이. 잠시만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백래시 보정량이라고 했잖아요. 밑에 보면 식이 있어요. 그죠? 백래시 보정량, 뭐, 펄스 버 로테이션 나누기, 무브먼트 어마운트 퍼 로테이션, 그 다음에 유닛 매그니피케이션 돼 있죠. 그래서, 잠시만요. 이 부분에 오타가 있었네요. 아닙니다. 오타 없습니다. 오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넘버 오브 펄스 퍼 로테이션이니까 넘버 펄스 퍼 로테이션 PR 2번 맞네요. 자, PR 11 곱하기 PR2 나누기 PR 3번 뭐였죠? 모브먼트 어마운트 퍼 로테이션 실제 이동량이죠. 곱하기 PR 4니까 당연히 매그니피케이션 유닛 매그니피케이션이죠. 그리고 이 값을 A라고 하고요. 0에서 65535 이내에 들어가야 되고 해당 값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920번 에러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식을 만족해도 서버 드라이버 부하 관성이나 그 다음에 QD77의 연산 주기 때문에 서버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래식, 자 모터 최고 RPM 곱하기 1.2 곱하기 엔코더 분해는 곱하기 연산 주기 나누기 60 곱하기 1000을 하시면은 해당 값에 맞는 값을 하는데 범위는 뭐죠? 잠시만요. 네, 이 값은 A보다는 커야 한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라는 내용 꼭 지켜주시고요. 그래서 분해는 정정할게요. 이 백래시 보정량이라는 거는 내가 정리치를 가도 사실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기구물이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거고요. 사실 근데 이 정도로 수정을 해야 된다 싶으면은 백래시로 잡기가 힘든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보통 리니어 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스트로크 리밋이에요. 우리가 스트로크 리밋이 총 두 종류가 있죠. 여기 보시는 이 하드웨어 리미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PLC 모션 카드에서 정하는 소프트웨어 스트로크 리밋이 있어요. 그래서 기계의 이동 범위 상한, 그 다음에 한 해가지고 설정을 하는 거고요. 원점은 스트로크 리밋의 한, 상한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 스트로크가 아니고요. 하드웨어 스트로크예요. 그러니까 원점의 경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설정값을 상한이랑 하한이랑 동일하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게 유닛 단위였죠? 유닛 단위가 각도인 경우에는 속도 제어, 수동 제어는 스트로크, 소프트웨어 리밋을 활용하지 않는다. 이 부분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PR14번 소프트웨어 스트로크 리밋 셀렉션이죠? 보시면은 PR14번 소프트웨어 스트로크 리밋 셀렉션. 자, 어떠한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스트로크를 정할 거냐에 대한 얘기예요. 보시면은
이송 현재값 피드 커런트 밸류로 할지 아니면은 이송 기계값인 머신 피드 밸류로 할지 설정을 하는 거예요. 무효 시에는 피드 커런트 밸류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PR 1번이 디그리인 경우에는 피드 커런트 밸류. 만약에 머신 피드로 하면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피드 커런트란 이송 현재 값은 뭐예요? 모션 모듈이 지정한 펄스의 값이고 이송 기계 값은 엔코더 펄스 값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QD77이 이렇게 있잖아요. QD77이 막 펄스 이렇게 날릴 거예요. 그리고 서버 드라이버가 이걸 받아가지고 모터를 회전시키겠죠. 이 QD77이 내리는 게 보이는 이송 현재 값이고요. 그 다음에 서버 드라이브가 받아가지고 돌려주잖아요. 그럼 서버 드라이브가 이 받은 펄스를 막 돌려줄 거예요. QD77한테. 이게 이송 기계 값이에요. 이 부분 꼭 분류해 두세요. 자, 다음은요. 커맨드 인포지션 범위입니다. 그래서 지령 인포지션이 on 되는 거리죠. 그러니까 해당 신호는 위치 결정 신호, 완료 신호보다 앞에 써요.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지령 범위 설정하는 거예요. 여기가 도착 지점이면은 그 도착, 어차피 감속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이 감속 거리의 도착 지점의 이 거리. 감속, 도착 지점 사이에 이 거리를 가지고 지금 커맨드 인포지션 범위로 지정을 하는 거라서 자, 위치 결정 완료 신호보다 앞에 있는 거예요. 인포지션이 위치 결정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치 결정이랑은 다른 거예요. 이게 위치 결정 근처에 잘 왔다 싶을 쯤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의 경우는 범위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속도 제어, 당연하죠. 속도 제어는 위치를 보는 게 아니고 속도만 일정량 돌리는 거니까. 그래서 속도 위치 전환의 속도 제어, 마찬가지 같은 속도 제어죠. 그리고 토크 제어나 스토퍼 제어할 때는 인포지션의 범위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보관 제어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보관 제어 얘기를 하면서 한 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알아두실 거는 위치 결정 신호는 아니고요. 인포지션이 온된 잔여 거리입니다. 이 도착지와 감속기 사이에 있는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지령 인포지션 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파라미터는 토크 리밋 세팅입니다. 이제 서버 모터가 발생했을 때 토크의 최대값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1에서 1000% 비율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기능이 감속기의 보호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스태퍼 누르기 등으로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토크 제한이 정지했을 때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토크 제한이 정지했을 때요. 토크 제한 때문에 돌지 않고 있을 때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편착 카운터에 누적 펄스가 남아요. 근데 이 편착 카운터에 누적 펄스가 남은 게 위험한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부하 토크가 걸려 있으니까 토크가 높아져 가지고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누적 펄스는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편착 카운터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자, 여기다가 막 이렇게 위치 지령을 줄 거잖아요. 커맨드를. 위치 커맨드 주고 위치 커맨드가 QD77 통해서 가고 QD77이 서버 드라이버한테 줄 거잖아요. 서버 드라이버 모터를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서버 드라이버 안에 뭐 있어요? 편착 카운터가 있잖아요. 편착 카운터가 있으면은 실제로 지금 가야 되는데 토크 제한 때문에 편착 카운터가 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하 토크, 그러니까 뭔가 걸렸잖아요. 모터 움직이다 뭔가 탁 걸렸어요. 이 걸린 거를 제거를 하면은 이 누적 펄스 분의 동작이 실행되니까 항상 이 토크 제어를 하실 때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갑자기 급동작하는 거 조심해야 되니까 모터를 끄고 서브 오프를 한 다음에 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토크 제한에 뭐가 있죠? 원점 복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수 원점 복귀, 그 다음 위치 제어, 그 다음에 속도 위치 전환 제어, 위치 속도 전환 제어. 뭐 그 외에 조그 운전이라든가 뭐 인칭 운전, 뭐 당연히 속도 토크 제어도 들어가죠. 이것들 다 들어가는 게 이 토크 리미트니까 항상 토크 리미트 세팅은 물론 모터 정보를 보고 잘 고르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M코드 ON 시그널이에요. 보시면은 자, 파라미터 18번이죠. 18번 M코드 ON 시그널 마찬가지로 밑에 그림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M코드 ON 시그널 출력 타이밍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위드 모드랑 애프터 모드가 있거든요. 위드 모드는 뭐죠? 자, 뭐가 있어요? 동작을 했어요. 자, 포지션이 스타트 시그널 날리면은 비지 신호 받죠? 그 신호 받고 M코드가 사는 거예요. 그죠? 받고 M코드가 살고 그 다음에 이제 M코드가 살다가 뭐 지속이 되고 끊어지면은 그때 M코드가 죽고 그다음 애프터 모드는 뭐예요? 자, 포지셔닝 컴플리트 BG가 먼저 살았죠. 자, 여기는 포지셔닝 시작점이고 BG는 포지셔닝 시작을 이미 하고 쭉 가고 있다가 언제 가요? 포지셔닝 컴플리트가 됐을 때 M코드가 사는 거예요. 자,
그건 뭐예요? 위드 모드는 포지셔닝 스타트를 했을 때 M 코드가 사는 거고, 애프터 모드는 포지셔닝 컴플리트가 되고 난 다음에 M 코드가 사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스피드 스위칭 모드라 그래가지고 속도 전환을 표준으로 할지 아니면 프론트 로더라서 전도로 전환할지 얘기하는 건데, 이 연속 궤적 제어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연속 궤적 제어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현재 결정 중인 위치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위치부터 보면 1번 위치 데이터 있죠. 당연히 여기 2번, 3번, 4번들이 있겠죠. 이 2번, 3번, 4번을 이 지령 속도 사이에 이제 감속 정지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11, 11, 11, 0일로 가잖아요. 이렇게 감속 정지를 하지 않고 바로 다음 속도로 이동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연속 궤적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우리가 궤적에 보시면 데이터에 보면 알다시피 속도가 매번 바뀌어요. 항상 같은 속도로 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만들어주는 건데, 자, 가장 기본적으로 전도, 정정할게요. 표준은 어떻게 하면요, 현재 운전 중인 위치 결정 데이터의 위치 결정이 완료된 시점 있죠. 딱 여기서부터 가감속을 실행을 해가지고, 그죠? 끝나고 다음 바로 가속, 끝나고 가속, 끝나고 감속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운전 결정 위치 데이터 보시면 오퍼레이션 패턴이 바뀌죠. 그죠? 속도가 전환된 거고, 프론트 로드라는 전도 전환은 현재 운전 중인 위치 결정 데이터의 위치 결정이 완료된 시점에서 가감속은 종료되고 다음 운전 위치 결정 데이터에 설정한 속도로 전환된다는 얘기인데, 자, 차이가 뭐냐면 표준은 가속하고 가다가 정지하고 다시 가속을 하는 거죠. 정지는 아니죠. 그 전환하고 종료된 뒤에 가속을 진행하는데, 전도는 이미 가속이 진행이 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오퍼레이션 패턴이 끝나는 지점이 어디죠? 같은 모양인데 가속 전에 끝나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가속한 다음에 끝나요. 그죠? 오퍼레이션 보면은 가속을 하고 난 다음에 종료되고 등속 구간 다시 올라가고 등속 구간 내려가고 등속 구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은 종료된 뒤에 가속, 전도는 가속 후 종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파라미터 20번이죠. 인터폴레이션 스피드 디자이네이션 메소드라고 해서 직선 원호 복원을 실행할 때 이제 합성 속도, 기준축 속도 중에 어떠한 방식을 지정할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합성 속도는 제어 대상 이동 속도를 지정하고 각 축의 속도는 즉 합성 속도를 계산을 하고 각 축의 속도는 QD77MS가 계산하는 거고요. 기준축 속도는 기준축으로 설정되는 축의 속도를 지정하고, 이 밑에가 보관축이죠. 보관축의 속도는 QD77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 속도, 기준축 속도 총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이 중에서 이제 기준축 속도만 가능한 게 4축 직선, 2축, 3축 속도 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합성 속도가 뭐냐면요. 자, 여기 이렇게 합성 속도가 쭉 가죠. 이 속도가 있고, 자, 우리 삼각비 얘네 많이 했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B금 있고, 우리 여기를 C라고 하면은, 자, 이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우리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이 합성 속도만 지정이 되면은 합성 속도를 가지고 이 Y축 속도와 X축 속도의 비율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이제 기준축 속도인데요. 레퍼런스 엑시스 스피드라고 하죠. 기준축 속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장축, 단축을 나눠요. 그죠? 그래서 자, 장축이 이동하는 거리가 있고 단축이 이동할 거리가 있겠죠. 그럼 이제 기준축이 정해졌잖아요. 조금 내용은 다른데요. 대충 이런 흐름이다 정도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기준축을 장축으로 삼을게요. 자, 그럼 장축이 기준이고 단축이 짧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단축, 잠시만요. 좀 내용을 지우겠습니다. 단축을 B라고 하고 장축 A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B 나누기 A를 합니다. 그럼 이제 뭐 0. 몇 %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 값을 B의 정정할게요. 그 값을 A의 속도랑 곱해요. 이 값을 C라고 하고요. AC를 곱해서 D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D의 속도를 B의 거리에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우리가 단축 속도가 나옵니다. 자, 한번 간단히 계산해 볼까요? 자, 장축이 10mm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단축도 당연히 뭐 10mm로 칩시다. 근데 이동 거리가
장축의 이동거리는 10mm, 단축의 이동거리 5mm예요. 5 곱하기 10이겠죠? 0.5. 근데 곱하기, 자, 우리 속도 몇이었죠? 10mm였잖아요. 장축의 속도 10mm. 그거 5 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장축은 10mm/s, 단축은 5mm/s. 근데 이동거리는 10mm, 5mm 하니까 최종적으로 1초에 같은 거리를 가겠죠. 그렇게 보관 제어가 가능한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피드 커런트 밸류인데 이제 속도 제어 시에 이송 현재값 갱신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인데 일반적으로는 갱신을 실행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속도 제어니까 뭔가 위치를 보는 게 아니고 속도값만 계속 돌릴 거잖아요. 그렇지만 언제 속도에서 위치 전환 제어를 할 때는 1로 설정을 해야 된다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속도 제어 형태로 쭉 돌다가 갑자기 위치 제어로 딱 바꾸는 거예요. 특정 지점에서. 그래서 위치 제어를 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이때는 당연히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진행을 해야 된다. 알아두시고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2분은 우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